그 친구한테 레이저 빔을 쏴요. 아, 거기서 레이저 빔 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탁구공 TV라는 게 있어요. 500밭을 주면서 탁구공을 담아달라고 하면은 구독자 출연 이벤트, 오늘은 저희 채널 처음으로 태국 전문가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냥 전문가는 아니실 거고 태국이면 혹시 유흥 쪽이신가요? 네, 당연하죠.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타야만 한 50번 정도 다녀온 미스터 킴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0번이요? 오빠 체력 좋다. 지금 결혼을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동남아를 갈 때 와이프분한테 허락받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치. 50번이면 와이프가 보내줍니까? 저는 평상시에는 퇴근 7시. 비행기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멀리 계획을 잡는다. 뭐 3개월 뒤. 아, 정말 저렴할 때는 왕복으로 38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귀할 때 다음 여행 비행기를 끊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야, 기가 막히다. 네. 아니, 복귀하는 날 다음 여정을 잡는다고요? 태국을 처음 갔을 때 과연 어디를 가야 되냐, 요거를 포인트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타야 도시의 매력이 있습니까? 어둠이 깔리면 온 도시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마음에 들어. 가고 싶다, 가고 싶어. 문만 열고 나가도 붉은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불빛은 찾기 어렵잖아요. 네. 파타야는 혹시 시간이 12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곳이 좀 많습니까? 보통 1시 정도면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고요. 거기도 비슷하구나. 1시가 지나면 선택되지 못한 자와 네. 선택을 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지는 공간들이 따로 있어요. 회전병 타임이 따로 있구나. 예, 패자부활전이 따로 있습니다. 파타야의 제일 유명한 게 워킹 스트리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앙헬레스에도 워킹 스트리트가 있단 말이죠. 가보시잖아요. 예, 가봤죠. 두 군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편의점으로 비교를 하면 필리핀에 있는 앙헬 같은 경우는 이마트 24시간으로 치면 파타야에 있는 워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본점? 맞습니다. 규모 면에서요, 어떤 거예요? 규모도 그렇고 고를 것 천지라는 얘기죠. 앙헬레스 워킹 스트리트는 거리가 그렇게 상당히 길진 않잖아요. 파타야는 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30분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양쪽 사방에 다 네온 사인이죠. 죄다 바 나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바랑 나이트가 섞여 있는 겁니까? 거의 초입에 클럽이랑 나이트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아고고라 불리우는 바들이 다 아고고? 예, 맞습니다. 아고고가 뭔가요? 들어가는 순간 홀 스테이지 위에 아가씨들이 20명에서 40명 정도는 수영복 같은 느낌의 네, 맞습니다. 춤 같지 않은 춤을 추면서 그냥 어설프게 서 있어요. 그런 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아고고라가 불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슨 아고고 이렇게 불리고. 아, 파타야의 꽃이 아고고죠, 솔직히. 파타야 비치를 앞에 두고 오른쪽에 돌고래산과 맨 끝에 워킹 스트리트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다니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게 넓어도. 모든 도로가 다 일방이기 때문에 한 바퀴만 돌아보면 여기서 내리면 이게 있겠구나라는 게 다 눈에 보이긴 해요. 아무리 커도. 어디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이동하고 내려서 가고 이동하고 가서 내리고 막 맞아,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걸어지는 모든 곳곳이 다 진짜 말 그대로 워킹이네. 도시 전체가 워킹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필리핀으로 치면 3박 5일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3박 많이 가는데 태국은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와요. 파타야의 단점이 접근성에 있어요. 수안나폼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내리거나 돈무항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을 더 들어가야 돼요. 8시간을 써야 됩니다. 비행시간 포함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약간 은은하게 미쳐 있으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첫 여행은 사수를 만나서 그 네. 사수를 통해서 파타야로 소개를 딱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끌려다녔잖아요. 두 번째는 혼자 가봐야 되겠다. 혼자 가가지고 일반 거리에 있는 바에서 홀서빙을 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나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 너한테 내가 얼마를 주면 되겠니? 하루 가이드? 오. 네, 2,000바트를 요청하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오. 세다, 세게 불렀네. 근데 제가 3,000원 줬어요. 식사 다 제공하고. 더 열심히 해라. 네, 그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파타야를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길거리에서 과일 주스 마시고 그랬더니 이제 눈에 더 들어오는 거죠. 유흥이 좋아서 가기는 했지만 치안이 좋다 보니까 아, 태국이 치안이 좋습니까?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좋다고요? 네. 그럼 날치기 뭐 이런 폭식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범법 행위를 했을 때 만약에 잡히게 되면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걔네는. 아, 그 정도로 법이 네. 세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카지노 없는 거 빼고는 100점 만점 아닙니까? 그래서 기승전 파타야라고 합니다. 전 주변에 태국 갔다 와서 칭찬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요트부터 시작해서 황제 투어 전부 이게 파타야더라고요. 동남아에 있는 모든 유흥이 파타야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밀이 문화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치면서. 목욕탕 안에서 예, 맞습니다. 때만 열어주는 거죠? 다른 것도 조금 물긴 해요. 언니 히얼 여기. 네, 홈니 히어. 파타야
도착했을 때 숙소는 어디가 괜찮습니까? 시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시암? 시암 앤드 시암. 9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입니다. 객실 컨디션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9만 원, 10만 원에 4성급 호텔이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왜 좋냐면 파타야에서 이동하는 수단을 썽태우라고 하는데 그 썽태우가 그 앞을 항상 다 지나가요. 앞에 서 있으면 1분도 기다리지 않고 오는 거를 잡아서 탈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 워킹 근처에 호텔도 잡고 하는데 워킹 근처는 마사지샵 말고는 별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워킹 스트리트 근처에 숙소를 잡지 말아라. 예, 저는 그래요.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시암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빅시라고 하는 대형 마트도 있고요. 건너편에 차이나타운, 바로 옆쪽에 코리아타운, 한식하고 중식 다 즐길 수 있고요. 제가 태국 요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쏨땀이라고 하는 태국 김치예요. 그게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느끼함을 다 잡아줘요. 아, 음식은 솜땀을 꼭 먹어라. 최고입니다. 그건 그냥 김치로 반찬으로 나오는 건가요? 쏨땀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리로 취급을 해요, 거기는. 무조건 그걸 시켜야 된다? 예, 맞습니다. 수박 주스. 그것도 해장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당도가 틀리죠. 무조건 드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해장도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 식당은 진짜 괜찮다라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암에서 출발을 했어요. 워킹 스트리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로얄 가든이라는 데가 있어요. 로얄 가든. 예, 맞습니다. 이제 워킹에 조금 근접해 갈 때쯤 좌측에 있어요. 근데 거기 5층에 가면 푸드코트처럼 되어 있는데 태국에서 파는 모든 요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식당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왜 추천하냐면 뷰가 미쳤습니다. 파타야 하면 워킹 스트리트 가봐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처음 가보신 분들은 엄청 휘황찬란할 것 같아요. 네. 밖에 삐끼도 많으시고. 많은 정도가 아니죠. 삐끼도 이제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푸잉이라고 해요. 푸잉이 뭐예요? 여성들을 그렇게 일컬어요. 푸잉? 예, 푸잉. 푸잉들이 그냥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삐끼 같은 거 들고 맞아요. 여기다 가격 써놓고 6명 7명씩 의상 쫙 마셔가지고 네. 그게 끝도 없이 있더라고요. 한눈에 담아지지가 않죠. 그 여자분들 앞에 계신 분들 따라서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던 아고고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까? 아고고라고 다 써 있어요. 궁금한 게 네. 6명이 서 있어요. 나는 이 아가씨가 좀 괜찮은 거야. 네. 얘랑 좀 놀고 싶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그 여자분도 초이스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도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을 가야만 푸잉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쇼핑센터를 갔을 때 나이키 매장 앞에 서 있는 푸잉한테도 데이트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도시라는 얘기죠. 관광버스 있었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하나 왔어요. 남자애가 쓰레바에 넌닝구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뒤에 이제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왜 여자친구를 왜 추측을 했냐면 둘이 같은 실반지를 끼고 있었거든. 그 남자애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자기 여자친구 오케이. 그거가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푸잉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영상통화로 저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지금 하고 있어. 거짓말만 안 하면 이게 남자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태국은 진짜 특별해. 그게 가능해요. 우와. 이거 눈으로 안 보면 안 믿겨진다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일행이 한 6명이서 갔어요. 5명들은 아고고라던가 아니면 가라오케라던가 이런 곳에서 푸잉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명은 노상에 있는 바에서 포켓볼을 치다가 이제 눈이 맞아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고고에 있는 아가씨들은 약간은 고가잖아요. 거리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바에서 만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낮거든요. 다 같이 이제 풀빌라에서 모여서 이제 술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놀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아고고에 출근을 해 있어요. 아,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는구나. 공유를 하는 거죠. 너 얼마 받고 왔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1인이 10명 이상을 부양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 많죠. 모계 사회이다 보니까 태국도 모계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디보이들이 많은 이유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8할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바꿔서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태국 갔을 때도 우리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였는데 나이를 물어봤더니 19살이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이가 43. 남편은 6년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집에 누워있고 자기가 보트를 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보트 남편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그렇게 여자애들이 책임감이 강하다고. 아유, 윤지도 생활력 강하죠. 남편이 보트만 갖고 오면 저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리보트. 처음에는 워킹만 집중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니, 근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소이 LK 메트로라고 해서 필리핀 앙엘 정도 되는 거리 따로 또 있어요. 워킹 스트리트 말고요? 맞습니다. 거기는 기가 완전히 빨려서 나와요. 굉장히 강렬해요. 이름 뭐라고요? 소이 LK 메트로입니다. 여길 가야겠네. 워킹 2번 가면 거기 한 번 정도는 가야 하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워킹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또 다른 아고고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놀랬던 건 뭐냐면 규모에 좀 놀랐는데 어딜 가나 애들이 200명씩 앉아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살벌합니다. 파타야는 모든 게 다 많아요. 좋다. 예, 근데
가게가 많다고 해서 푸잉들이 정량 아니에요. 푸잉들도 다 많아요. 근데 이제 요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고고에 있는 친구들이 가라오케로 많이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형 가라오케들이 생기면서. 대형 가라오케가 입점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페가수스라고 해서 페가수스. 원래 이제 가장 핫한 데가 이제 모나리자라고 하는 가라오케였는데 대형 가라오케가 하나가 더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알카자쇼.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젠더 하면 떠오르는 데가 태국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알카자 쇼를 가면 거기에만 있을 줄 알았던 맞아. 레이디보이들이 파타야 비치에 쫙 서 있고요. 키가 나보다 더 크더라고. 진짜로. 손이 이만합니다. 오! 알카자 쇼 같은 경우는 내내 서서 쇼를 하는 레이디보이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친구들은 다 끝난 친구들이에요, 네, 다 검사가? 끝난 친구들이고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자세히 진짜? 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워킹 안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는 곳은 있지만 아고고에는 없어요. 아고고의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맥주가 150밭에서 한 200밭 정도 될 거예요. 8,000원? 맞습니다. 가게마다 약간씩은 틀립니다. 술은 어느 정도 시켜야 됩니까? 한 병씩만 시켜도 돼요. 한 병씩만? 맞습니다. 클럽처럼? 번호표 하나 달고 있죠? 맞아요. 69 네. 이렇게 딱 초이스를 하면 번호도 참 육구가. 아. 죄송합니다. 홀에 돌아다니는 매니저들이나 마마상이 그 친구한테 레이저 빔을 쏴요. 아, 거기서 레이저 빔 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오, 현대식이다. 이제 딱 집어서 레이저 빔을 쏴주면 이제 매니저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 옆에 이렇게 딱 앉게 하죠. 레이디 주스를 시켜줘야 돼요. 거기도 LD가 있죠. 레이디 맞습니다. 드링크가 따로 네, 있죠. 네, 200밭 정도 하고요. 거기 비슷하네? 비슷합니다. 근데 맥주가 한 50 정도 더 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앉았잖아. 그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또 내야 됩니까? 앉은 거 자체로는 비용이 따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레이디 드링크만 시켜주면 돼요. 그 친구가 앉았는데 가게에서 좀 인지도가 있거나 마당발이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때로 몰려와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도 사달라고. 아가씨들이 안 보이게 그냥 앞에 다 서버려요. 자기 뭐야? LD 사달라고? 네, 맞아요. 거기에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다 빨리는 거예요. 아고고에서는 팁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20바짜리 한 묶음을 묶어서 뿌리기도 하고요. 20바시 얼마죠? 800원 정도. 800원 정도.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아고고에는 탁구공 팁이라는 게 있어요. 500밭을 주면서 탁구공을 담아달라고 하면은 500밭만큼 탁구공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뿌리기도 해요. 아, 그러면 걔네는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아.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칩 같은 개념이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뿌리는 걸 봤는데 그거를 줍는 푸잉들의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돈 같은 거는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거는 튀니까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 추리닝 바지 안에 넣습니다. 많이 안타까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점잖게 얘기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좀 폼이 풍성한 속옷을 같이 입어줘야 그 안에 이제 7시 전에 항상 퇴근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은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엄청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서 내가 그냥 맥주 한 병 시키고 LD 하나 시켜주고 탁구공 놀이 좀 하다 혼자 갔다 오면 10만 원도 안 깨지네. 맞습니다. 내가 팁을 남발하지 않고 쓸 때만 써주면 내가 준비한 돈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나왔던 얘기는 필리핀의 여친을 만들어 놓으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한다.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났더니 돈 맛을 본 애들은 이런 애가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 난 결국 호구였다. 이런 게 태국에도 있습니까? 그거랑 같아요. 어장 관리하는 남자, 네. 어장 관리하는 여자들도 좀 야심한 시간에 뭐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전 세계 친구들한테 뭐해를 보내는 거죠. 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바라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한국인다해서 더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역으로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보면 막대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서 좋다. 맞습니다.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매너 좋고요. 깔끔하고. 네, 깔끔하고요. 몸에서 냄새 안 나고. 맞아.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제 아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태국 여자였어요. 파타야. 시큼, 새콤 요런 그런 음식이 많잖아요. 똥냥구처럼. 그게 최치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냄새 같은 네, 향이 근데 배어있다. 워낙 맛이 강한 음식이 많다 보니 식초 냄새를 잘못 맡으면요 눈이 시려요. 맞아요. 네? 눈이 시려.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상형을 만날 거 이런 걸로 우리가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하루는 귀여운 컨셉, 하루는 섹시한 컨셉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아고고를 다니면 재밌겠다. 방황을 좀 덜 하죠. 태국 여성들을 만날 때 한국 남자가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주의라기보다는 색안경 끼고 우리한테 또 뭐 뒤통수 칠까 뭐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요? 예, 이제 아고고나 가라오케가 아닌 나이트라던가 클럽이라던가 패자벌전을 하는 곳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면 내상을 입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해요. 걔네는 소속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예, 맞습니다.
걔네는 무조건 더 뜯어내려고 해요. 아고고처럼 규격화돼 있고 정해진 이런 데서 노는 게 제일 안전하고 뒤통수 맞을 일도 많이 없다. 아고고나 가라오케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일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저는 내상이 없었어요. 약간 믿을 만한 정보 같은데요? 네네. 남자 혼자서 태국 4박 6일 네. 여행을 간다. 대충 경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비행기하고 숙소 값까지 다 포함해서 여유 있게 300. 아, 300이면 재밌게 놀다 오는 겁니까? 신나게. 아, 오. 탁구공 막 붙고? 생각보다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네. 오늘 기억 남는 거 탁구공밖에 없어. 그거 정말 재밌거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한데 얼굴 보면 상상돼요. 아, 점잖게 미친 스타일이라 약간 네. 유일하게 1년에 한두 번 나를 위해 쓰는 시간? 평상시에는 일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일하다가 가끔씩 놀다 오는 곳이 파타야인데 동남아 여행을 가성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솔직히 이 시대는 다 옛날 얘기고 보통 하루에 술값으로 한국 유흥이 감당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 4박 6일에 300만 원이면 이 정도는 전 나름 가성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갈만합니다. 태국을 여행 갔다 올 때 네. 혹시 한국에 있는 분들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 네. 뭐 추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치약입니다. 치약이요? 네네. 태국 치약이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건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건망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치약이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파타야 가셔가지고 신나게 놀다 네. 오면 한국에서는 좀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겠네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태국 초보자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텔도 좋지만 호텔보다는 풀빌라를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워킹 스트리트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소이 LK 메트로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이 LK 메트로. 네, 맞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진짜 하셔. 유흥으로는 조금 약해요. 유흥으로는 조금 약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카톡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뭐 하는 방인가요? 동남아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인데요. 특히 마닐라, 호치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카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남성 전용입니다. 또 남성용인가요? 예예예. 이름이 뭔가요? 마호 대전입니다. 왜요? 메시, 호날두의 메호 대전이 아니라 마닐라, 호치민의 마호 대전. 아, 카지노든 유흥이든 마사지든 풀빌라든 모든 여러 가지를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픈 채팅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카톡을 이렇게 딱 여시면 맨 밑에 버튼 중에서 세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오픈 채팅 들어오기 방인데 이걸 누르시면 맨 위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호 대전을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딱 뜨니까 입장을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입장 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진짜 궁금하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림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헛소리가 많아요. 아, 솔직히 그 방 왜 만들었어요? 용토에 손님이 없어요. 진짜가 안 돼요, 요새? 아니 앙헬레 사건 터진 다음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호치민 쪽으로 갈아타려고? 갈아타는 건 아니고요. 어. 마닐라 쪽은 용투어 쪽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하려다가 호치민도 있었으면 좋겠다. 베트남의 또 유흥의 성지가 호치민이더라고요. 그쵸, 요새는 베트남도 핫하니까. 저희는 이제 손님을 빼갈 목적이 좀 있는 거지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공유되는 방이니까 정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방에 용국이 오빠도 있나요? 아, 전 있고요. 오! 하루에 한 3-40분씩 가서 헛소리 많이 합니다. 오! 윤지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 나 가면 또 너무 남자들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될까봐.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네. 닉네임을 뭘로 할 겁니까? 똑같이 진짜 윤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윤지? 거기 지금 닉네임 중에 윤지 서방 있고요. 지금 제서방님이 있어요? 네, 정구경 있고요. 영국.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지가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네. 너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네. 닉네임으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000명 되면은 들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윤지가 들어온다면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네. 마닐라 호치민의 정보가 필요하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마오 대전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